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그 LXMFC에 새로 추가된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 클래스를 소개하려고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그 LXMFC에 보면 선그래프 그리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X 심플 라인 그래프 윈도우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 그래프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출력한다는 건 그냥 요런 그 추이가 있습니다라는 것만 딱 보여줄 때 그냥 심플하게 정말 심플하게 쓰려고 추가를 해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그래프다운 모습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사실 힘들죠. 물론 옆에다가 이제 스케일 바 같은 거를 직접 달아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아직 LXMFC를 쓰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입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구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래프답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심플자 떼고, 그죠?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클래스명이 좀 바뀌었죠.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스케일 바도 가질 수 있고, X축 스케일 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 그러니까 그래프도 이제 여러 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이라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이 있고, 우리 회사가 쓰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쓰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래프에 최대한 기능을 많이 집어넣고 옵션 함수를 많이 만들어서 다 사용자가 그 옵션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옵션을 제가 많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의 그 취향이나 아니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별로 안 쓰면 손해가, 그러니까 성능에 손해도 오고 뭐 무거워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접근 방법을 바꿔서 이 컨트롤을 최대한 재정의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한테 딱 맡겨 쓰려면, 특히는 스케일바 같은 경우는 일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스케일바를 과연 제가 제공하는 어떤 특정 형태로 제공하고 그걸 맞춰 써라라고 하는 게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로 그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족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부분을 직접, 그러니까 이 클래스 쓰는 사람들이 기본 형태는 제가 제공하고 소스도 제공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자기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제가 정하지를 못해서 일단 미루고 있다가,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LXMFC 최신 업데이트 이제 제가 넣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몇 가지 예제를 만들면서 이제 쓰시는 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고 상황도 좀 받아서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예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지 요것만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 LXMFC 코드고요. 조금 다른 건 제가 리소스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요 체크박스, 그냥 기본 체크박스 하나 넣었고요. 여기 이제 기본 버튼 하나 넣었고요. 여기 이제 픽처 컨트롤 가지고 우리 그 라인 그래프 표시될 영역을 제가 이 그래프렉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픽처 컨트롤 넣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거 보면 이제 표시가 false로 된 거 말고 달라진 거 없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 그래프렉트로 잡았고, 픽처 컨트롤에 그래프렉트로 잡았고, 표시만 false로 줬습니다. 버튼은 갱신하는 거 보여주려고 리로드라는 이름으로 리로드 버튼이라고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름은 데이터 갱신이고, 여기 이제 소유자 그리기 tru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스케일 사용은 기본 체크박스고요. 오토 스케일 체크라고 제가 아이디를 줬고, 얘는 오너드로 안 했습니다. 그냥 자동 스케일 사용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만 바꾸고 캡션 요거 줬습니다. 얘는 이제 오너드로 주셔야 되는 거, 여기 좀 특징이 있죠. 소유자 그리기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특징이
표시 그죠? 이거 false로 된 거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 코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어차피 우리 테마 쓰는 거 쓰시면 이건 자동으로 다 서브 클래싱이 되기 때문에 테마 쓰시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건 테마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 우리 그 레벡스에 보면 제가 그 재사용 코드 있죠. 재사용 코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 테마 사용할 때 기본 코드라고 있습니다. 테마 사용할 때 그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얘는 이제 그 체크박스 쓰는 코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체크박스 만들 때 쓰는 이미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서브 클래싱을 한 다음에 그죠? 그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여기 체크박스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서브 클래싱 쓸 때 테마는 여기 걸렸고요. 그죠? 체크박스 서브 클래싱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적용해주는 요 코드를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코드가 반영된 게 지금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제를 좀 보셔야지 지금 예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건너뛰시고 난 필요한 것만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시간 좀 내셔서 강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들어갔구나. 그죠? 체크박스를 넣었구나. 이렇게 CMFC 버튼으로. 그리고 이 체크박스에 쓸 이미지 두 개. 온오프 이미지 두 개. 요렇게 임시 이미지로 쓰는구나. 그 다음에, 생성할 때 이미지를 이제 리소스나 뭐 아니면 파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죠? 그리기로 만들기 때문에 그 하는 게 이제 요렇게 하시면 내부적으로 이제 25 곱하기 24 크기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소개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테마부터 먼저 서브 클래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오토 스케일 체크라는 그 체크박스 있죠? 그걸 이제 자기가 직접 서브 클래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체크박스 만들어진 서브 클래싱 체크박스에다가 색 지정하면서 이미지, 온오프 이미지 어떻게 쓸 것인지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변수 추가하는 뭐 영상이 나오겠지만 다른 영상에도 변수 추가하는 개념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테마랑 충돌을 해요. 테마 클래스 등록할 때 충족되기 때문에 시점을 못 바꿔서 중복 그 서브 클래싱이 걸려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수 추가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서 직접 서브 클래싱 써서 이렇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지금 테마만 쓸 때는 괜찮은데요. 테마 쓸 때는 직접 서브 클래싱 쓰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핸들러를 추가를 해놨어요.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는 거 아시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했는데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저 버튼 눌렀을 때 이 함수 소출될 거고요. 이 에디트 컨트롤 눌렀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만든 요게 이제 체크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스케일이 체크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작업하려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한번 실행해 보면요, 뭐 따로 눈에 보이는 거 없죠. 그래프 아직 안 나왔고요. 버튼 눌러도 아무런 작업하지 않을 거고요. 스케일 누르면 이렇게 그죠? 온오프 스케일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 사용하는 것부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시려면 심플 말고 그죠? 라인 그래프 써야 되니까 헤더 파일 인클루드를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 이렇게 하시고요. 요 클래스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해서 뭘로 할까요? 라인 그래프로 할까요? 그냥 grapg 성 그래프 이렇게 객체를 일단 만듭니다. 객체 만들었다고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를. 그래서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는데 가서 여기 체크박스 한 작업한 다음 여기다 넣을게요. 점 해서 심플 크리에이트 하고 첫 번째 인자가 this. 그 다음에 가이드는 우리가 IDC 그래프렉트로 했죠. IDC 그래프렉트. 그 다음에 컨트롤 아이디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거나 막 줄게요. 23,200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컨트롤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이게 이제 그래프 컨트롤 생성한 거고요. 요거 이제 지우는 코드는 on destroy에 가서 destroy window 이렇게 해서 그래프 컨트롤 제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기만 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110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진 값이 추가되어서 110에서 마이너스 110까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런 폭이나 이런 거 다 나중에 조정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처음 실습할 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리는 거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형태로 기본 형태만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 그래프를 하나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래프 일단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dd graph라는 함수가 있어요. add graph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내가 그래프를 추가하시면 돼요. 예, 그냥 여기다 색깔만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RGB 32로 이게 투명도까지 주는 게 나아요. 그래프가 너무 선명하면 그래프가 겹쳐 있을 때 마지막에 그려진 그래프만 잘 보이고 겹쳐지면 뒷그래프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알파 값을 255로 주는 것보다 살짝 그 투명도를 지어주는 게 그래프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243, 약간 노란색 띠는 그러니까 황토색 노란색이 노란색이 좀 뭐라 해서 황토색이 가깝다고 해야 되겠네요. 황토색이 가까운 색깔 쓰겠습니다. 44. 색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프 추가하는 겁니다. 뭐 그래프 요 색깔로 그죠? 이게 알파 값이고요. 여기 이제 RGB 값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추가됐다고 뭐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데이터가 추가되어야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그냥 강제로 한번 넣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프가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add value to 그래프, 이게 이제 그래프에다가 지정한 그래프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0번 그래프에다가 실수값으로 지금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값은 그러면 50.0f 를 추가할 거고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프에 데이터 추가. 자, 이렇게 하고 근데 한 개만 추가해서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의 값이니까 100 하고요. 여긴 다시 뭐 마이너스 50 그래프에 살짝 수평처럼 하나 더 넣어주고 뭐 여기 0 이렇게 하면 50이었다가 100 갔다가 마이너스 50 또 마이너스 50 한 번 더 그 다음에 0 이렇게 데이터는 처음에 120개 그러니까 기본값이 120개입니다.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온 이유가 데이터 추가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함수를 써주셔야지. 왜냐면 그래프 여러 개 그릴 수 있는데 매번 그려주면 손해니까 추가한다고 바로 안 그리고요. 업데이트 그래프라는 함수를 제가 제공하거든요. 요거 쓰시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래프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50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50이고, 50이고 100이고, 그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입력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난수 이용해서 그냥 데이터 값 쭉 입력하도록 할게요. 난수는 srand 써서 난수 시드 값 추계하는데 시드 값은 그냥 타임 함수 안 쓰고요. 저는 get tick count 64 이걸로 쓸게요. 64비트 값인데 우리가 32비트 캐스팅해서 쓰면 되니까 문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난수 발생 기준값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기본이 120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120개로 잡겠습니다. 이거 값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일단은 120개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20개 지정됐는데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값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20개만 유지하고요. 더 계속 값을 대입을 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120개 이전의 값들은 사라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다 내부적으로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건 지우고 여기 난수로 이제 50 이게 아니라 난수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값을 랜드 함수 써가지고 100에서 마이너스 100이니까 200 총 200 발생하는데 빼기 100이라면 그 약 0에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값이 이제 플로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플로트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난수는 여러분들이 발생시키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0에서 200 사이의 값이 발생하는데 그 0에서 200 사이에 발생하는 값을 100으로 빼면 그 0일 때 마이너스 100일 테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값으로 대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값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 추가하는데 이제 그냥 막 추가되면 안 이쁘니까 제가 여기 아까 원래 이제 여기 제가 라이브러리를 올리면서 올려놓은 요런 식으로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좀 이용해서 그래프 색깔 두 개 더 지정을 하고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요것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프가 이제 조금 위치를 가지도록 제가 조금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위쪽이 나오고 얘는 중간에도 좀 그 값이 작게 나오고 좁게 나오고 얘는 값이 넓게 나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돌리면 여기 이렇게 여기다 멘트도 하나 넣을게요. 이제 제대로 진행된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이벤트 리스트 넣었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0개 모의 데이터를 채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출력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난수를 이제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데이터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래프답게 이렇게 보이죠. 나중에 여기 엣지에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 이거 다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제가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지금은 그거 제외하고 그냥 순수 선그래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인데 여기 오토스케일 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토스케일 기본 오토스케일 이제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스케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잖아요. 오토스케일 적용하는 거. 그러면 이 라인 그래프에다가 점에서 set 오토스케일 이렇게 이러면 이게 이제 오토스케일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동 스케일 기능 적용. 이거는 이제 해제되는 거죠. 해제. 0 적으면 해제입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이 누르면 지금 스케일이 여기 이만큼 여백이 있고 위도 좀 여백이 있죠. 이거 누르면 자동 스케일이 적용되면서 이 전체 그래프가 사용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스케일에 맞춰서 지금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맞춰서 그리고 여기 마진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 붙으면 그래프가 안 이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엣지 같은 것도 그려야 되는데 조금 여백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0.0 그러니까 2% 정도의 추가 공간을 더 그러니까 스케일을 줘서 지금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일 값을 만들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이제 딴 값을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호출할 때 조정해서 호출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하면 0.02% 정도 줬는데 제가 디폴트 파라미터로 줘놨는데 그럼 멤버 변수 처리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기본 값으로 이제 약간 여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럼 이 값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값은 아니겠죠. 마이너스 64, 93이 이제 실제 최대 최소값은 아니고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코드를 넣어서 여기다가
일단 자동 스케일이 변경되었다는 거 사용자들한테 노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자동 스케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가게 하고요. 얘는 이거는 고정 스케일이죠. 얘는 고정 스케일로 변경된 거고, 얘는 자동 스케일, 고정 스케일. 원래 제가 스케일도 기본으로 이제 멤버 변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나? 어차피 이거 전부 다 상속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 함수가 많이 빠졌어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보고 정 불편하면 안 돼 있으면 더 추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떤 함수가 제공이 되냐면요. 여기 스케일 값을 얻어오는 함수가 있는데, 스케일 값을 얻어오기 전에 나는 그 마진 값 안 들어간 거 알고 안 들어간 걸로 쓰고 싶다라면 이 calculator scale min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여기 마진 값을 중간에 줄 수 있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기본 값이 0.03%, 그러니까 3% 정도 마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0.0f 이렇게 쓰면 마진 안 주겠다는 뜻이 되고요. 원래 기본 값은 0.03입니다. 그러니까 0.0f로 주면 마진을 쓰지 않겠다. 그럼 순수 최대 최소값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최대 최소가 아니라 실제 그 그래프에 그려진 값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전체 그래프에서 찾고 싶으시면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우리 시스트링 변수 써가지고 양쪽을 다 써야 돼서 여기 밖에다 선언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 나중에 그 제가 그래프를 쇼 하이드 하는 기능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일이 쇼가 안 되는 애는 스케일에서 뺄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있는데 그 세 개를 내가 추가했는데 두 개는 쓰고 한 개는 하이드 시켰어요. 그러면 걔가 데이터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 데이터는 계속 쓸 테니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케일은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에 빼는 값도 적용돼야 되니까 모든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보이기로 되어 있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을 쓰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이렇게 적을게요. 보이기로 설정된 그래프 중에 최대값은 %g이고 최소값은 %g이다. 이렇게 출력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준비된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에는 힘들어서 제가 좀 나눠서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 보게 될 겁니다. get auto get auto scale max가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해서 min 여기 최소값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최대 최소값에 대한 문자열이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밑에서 출력 안 하고 어차피 둘 다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다가 str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문구와 그러니까 밖에서 밖에다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요 문구를 구성한 다음에 그 여기서 출력하려고. 그럼 얘는 그럼 왜 했냐라고 하면 얘는 이제 고정 스케일도 스케일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왜 고동이죠? 고정입니다. 고정. 그 고정 스케일일 때도 뭘 보여줄 거냐면 고정 스케일 값을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바뀔 수 있으니까 무슨 값으로 바뀌는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고정 스케일은 최대값이 지정된 스케일이겠죠. 고정의 최대값이 뭐이고 최소값이 뭐이다.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만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일 값은 get scale max, get scale min 이렇게 하면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최대 최소값 구해서 문자를 구성한 거고요. 얘는 그냥 고정값으로 문자를 구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행했을 때 자동 스케일 누르시면 바뀌면서 이제 최대값이 89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그죠? 최대값은 1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이 스케일이 마진이 추가된 값이라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 60인데 마이너스 64.47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얘도 89인데 93으로 나와 있죠. 양쪽에 이제 0.03% 마진이 들어가 있으니 3%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 고려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출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 스케일 쓰실 분들은 쓰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함수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콤보 체크박스 안 넣고 이렇게 그냥 함수로 그냥 강제로 지정해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요거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요 리로드는 제가 그 이렇게 놓으면 계속 같은 값만 보기 때문에 뭐 값이 스케일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요 값을 다시 리로드하게 다른 이제 난수를 한 번 더 발생해서 리로드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 차이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더 난수를 조금 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채웠다고 멘트 하나 내보내고 업데이트 그래프 한번 해주고 그다음 이제 체크가 오토 그래프가 체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다시 get 스케일 민맥스에서 값 얻어와서 최저값 얼마고 최소값 얼마야 되고 보여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채우면서 최소값 그러니까 새로 채워질 테니까 최대 최소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뀐 것도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오토 그러니까 고정 스케일이면 할 필요 없죠. 고정 스케일은 항상 같은 값이니까. 근데 이제 가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 같은 경우 값이 바뀔 테니까 바뀐 것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애드가 이제 120개까지 들었는데 120개가 다시 들어가면 기존 120개가 밀려나가고 새로운 120개가 들어가면서 그 값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최대 최소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반영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오토 스케일일 때는. 그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면 자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래프가 바뀌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오토 스케일을 체크 안 했구나. 아유, 깜짝이야. 그죠? 요거 눌러야지 나옵니다.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최대값이 안 바뀔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뭐 난수니까 네, 이렇게 자 확인하시라고 그래프 스페이스바 눌러 똑같죠?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직접 해보시면 요거 이제 해보시고 아직 제가 테스트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급하게 만들어서 넣기만 했지 테스트를 많이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테스트 결과 좀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이제 문제되는 사항 있으면 개선할 거고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추가하고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제 100% 이제 또 나올 말이 뭐가 있냐면 이 스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어떤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여기 밑에는 왜 스케일이 없냐. 사실 여기엔 이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려질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실 여기에 뭐 글자 적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날짜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슨 특성 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뭘 적어 놓은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프를 뒤에 뭐 평균선도 긋고 뭐 최대 최소선도 긋고 뭐 여러 가지 뭐 위험 뭐 경고 뭐 이런 것들 다 출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려면 내가 옵션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만족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상황에 또 그 다 표현을 못하면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요번에 이 작업할 때는 가능하면 상속 베이스로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추가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라인 그래프에다 그냥 바로 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다 그냥 클래스 넣어서 그냥 바로 작업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이제 제가 권장을 하냐면 클래스 마법사 실행을 했어요. 늘 하듯이 클래스 추가에 가서 이제 MFC 클래스 선택을 하시고요. C윈도우에다가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이름은 샘플 라인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샘플 라인 그래프 가끔씩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쓸 때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썼던 얘 있죠?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인도로 돼 있던 거 이걸 바꾸면 되겠죠? 상속 개념 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객체 파괴자 안 쓸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CPP에 가서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죠. 요거 10인도 이렇게 바꿔주고 파괴자 안 쓸 거니까 지우고 이렇게. 생성자는 나중에 웬만하면 씁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냅두시고요. 파괴자는 안 쓸 거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재정이 가능한 클래스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죠? 샘플 맞죠? 스펠 틀린 거였지? 예,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대신에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그죠? 넣어주시고 요거 대신에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바뀐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똑같죠? 왜냐면 제가 쓴 기는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똑같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 스케일은 바뀔 겁니다. X축 스케일, Y축 스케일 다 바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축도 그냥 Y축 스케일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얘는 표시를 해놨고요. X는 지금 안 해놨습니다. Y축, X축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바꿔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 라인 그래프 윈도우 여기 가시면 상속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드로우 스케일 X, 드로우 스케일 Y 요거 있죠. 이거 두 개가 X축, Y축 스케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좀 선이 그려지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이제 실제 쓰는 코드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쓴 거 쌍무시하고 한다 만약에 그죠? 여기 제 거 안 호출해주고 그냥 비워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안 나옵니다. 그죠? 당연하죠. 제가 만드는 코드를 이제 무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원하는 거 그리면 되죠. 그럼 아이고 저거 원하는 거 그리려면 이제 좀 막막해지겠죠. 그래프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코드는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본 X 스케일과 기본 Y 스케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는 제가 여기 레벡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도 보이지만 이렇게 공개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X 스케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뭐 이거 펜 색깔은 이제 지정을 하고 자기가 1.2 크기로 일반 대시로 설정하고 요게 이제 시작 X, 시작 Y 위치 그래프를 그릴 눈금 그리기 이거 눈금입니다. 예, 이게 M 그래프렉트라는 게 뭐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출력되는 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그래프만 딱 나와 있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 그래프만 딱 출력되어 있는 요 영역. 요 영역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M 그래프렉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렉트 SB 구조체로 되니까 시작점과 폭과 높이니까 이 시작점과 이 폭과 높이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작하는 위치는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래프가 시작되는 위치랑 같잖아요. 이 스케일, 요 눈금, 흰색 눈금이 시작하는 위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 X를 그냥 X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보면 이 점을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와야 돼서 요 X 위치에서 이거 폭이 그러니까 Y 위치죠. 요거 Y 위치에서 이 그래프 시작 여기 Y 위치에서 요 그래프 폭만큼을 더해주면 요게 되겠죠. 요쪽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래프 띄우면서 여백을 한 이 정도 준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여백 띄워서 위치가 되었고 이 그래프의 총 개수가 맥스 데이터 카운트거든요. 그래서 i가 맥스 데이터 카운트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서 돌면서 이제 쭉 그리는 거예요. 요거 뭐겠어요? 뭔가 트릭을 썼죠. 왜냐면 이게 지금 10개마다 선이 좀 길거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조금 더 길게 보이려고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선이 같으면
개수 살리기가 힘드니까 제가 여기다 납 붙여서 10개마다 선이 좀 길게 보이게 하려고 요거 좀 넣었고요. 5만큼씩 더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은 요 길이는 3만큼이고요. 선 짧은 선은 3이고 긴 선은 이제 8이겠죠. 5에다가 3을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 한 칸 요 눈금 한 칸의 그 폭을 제가 계산해 놓은 게 MX 인터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이제 한 개씩 그릴 때마다 MX 인터벌을 쓰시면 요 한 칸씩 이제 건너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이제 그래프도 나중에 그려질 때 요 동일한 값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나중에 영역 체크 같은 거 하실 때 MX 인터벌로 체크해서 영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X축은 다시 그려졌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눈금에 이제 어떤 숫자를 표시한다든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다가 원하시는 코드 넣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색상 마음에 안 들면 색상 바꾸시면 되고요. 굵기 마음에 안 들면 굵기 바꾸시면 되고, 선 실선 싫으시면 바꾸시면 되고, 위치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되고, 그죠? 출력하는 개수 바꾸시면 되고, 그죠? 긴 거, 짧은 거 선택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옵션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옵션 해야 될 게. 그리고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저 눈금 그리는 기본 코드를 그냥 아예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거의 100% 확률로 눈금은 계속 바뀌어요. 눈금 그리는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코드는 다 공개가 될 거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눈금을 그리시고요. 자기가 상황별로 눈금 그려서 이쁘게 잘 그려졌으면 그런 건 같이 공개를 좀 하셔서 이 클래스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다 또 눈금을 다 이쁘게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나중에 이제 회원 그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요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캡처한 사진하고 눈금 코드를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은 이제 자기가 작업할 때 동일하게 이제 쓰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꼭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올려놓잖아요. 결국 자기가 써요. 내가 그래프를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작업하다가 저번에 내가 그거 어떻게 썼더라? 그러면 다시 소스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필요 없이 레벡스 카페 와서 자기가 올린 거 보고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Y축 스케일은 X축보다 조금 제가 더 코드를 많이 넣어놔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까지 출력해야 돼서, 그리고 스케일이 가변 스케일하고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서 표현할게요. 예,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선그래프 닫았다 다시 열어볼게요. 이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겁니다. 이제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치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렉트라는 게 아까 요게 그래프 렉트라고 했죠. 요거 그죠?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전체 폭은 요 CY를 그러니까 눈금이 그려질 전체 영역은 이 그래프가 그려질 전체 영역 높이하고 같잖아요. 그죠? 눈금의 영역이랑 높이랑 그래프 높이가 같으니까 요게 이제 인테저 값이라서 제가 플로트로 바꿔서 CY에 넣었고요. 그다음 스텝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지금 예시로 드는 건 20칸입니다. 여기 밑에 20칸이에요. 여러분들 받고 싶으면 바꾸시면 되죠. 제가 요거를 옵션으로 변수 처리해서 넣을까 했는데 기본 20칸 쓰고 자기가 다른 칸수 쓰고 싶으면 이거 넣어서 어차피 바꿀 거잖아요. 이게 칸수를 바꾼다는 건 여기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옵션에서 변수 처리하는 것보다 본인이 들어와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20칸 나눌 거고 여기서 그래서 20칸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게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단계, 각 단계마다 크기가 얼마냐, 요 한 개 크기가 얼마냐, 실수할 뻔했네요. 요 한 칸,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 그 간격이 얼마인지를 스텝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을 제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M max 미니 여기 있는 최대값과 여기 최소값이 M max와 M mini거든요. 이 값과 그래프 실제 높이의 비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값과 물리적인 값.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이제 그래프의 실제 높이와 그래프의 실제 그 픽셀 수이죠. 높이와 그 CY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맥스가 110이고 미니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 값은 결국은 220이 되겠네요. 그죠? 220.
얘는 실제 이 높이일 거고. 그래서 둘 간의 비율을 하는 거 따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출력 공간과 논리적인 출력 공간의 비율을 y 레이트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아주 요거 갖고 요 숫자들 요 눈금에 맞춰서 출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제 요게 눈금이 시작되는 출력 시작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x에서 6만큼 앞으로 당겼어요. 왜냐면 눈금이 앞에서 뒤로 그려야 되니까 앞에 6만큼 앞에 나오도록 했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마진이니까 원하는 뜻은 눈금 길이가 될 거죠. 그러니까 눈금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y는 이 그래프가 시작되는, 그죠? 그래프 윈도가 시작되는 그래프 윈도가 아니죠. 그래프가 출력되는 영역의 시작 위치랑 같아지면 되니까 이건 이제 눈금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눈금 시작 위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R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자 출력할 땐 사각형으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 하나를 출력하기 위한 공간을 잡기 위해서 요 렉트를 한 겁니다. 어렵죠. 요게 요 110 요거 한 개 출력할 사각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센터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작 위치가, 그러니까 마진 cx라는 게, 마진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 그래프 영역을 주잖아요. 그래프 영역을 이렇게 내가 주면 제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마진 값을 5 정도 줘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만큼 여백이 있는 겁니다. 그죠? 테두리 여백이 있어요. 그 테두리 여백은 헤더 파일에 있으니까 멤버 값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값은 직접 여러분들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 마진 cx면 요 x축으로 마진 여기 색깔 살짝 다를 겁니다. 색깔은 안 다르는구나. 여기 요 부분 이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약간 여백이 있거든요. 여기 마진인데 이 마진 크기만큼 요것도 글자도 떨어져야 되니까 마진만큼 x축에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글자 높이 자체는 이 스텝이 아까 요 한 칸이라 했죠. 제가 두 개당 하나 출력하기 위해서 두 칸마다 이게 제가 짝수 출력 이렇게 썼거든요. 두 칸마다 이제 저 숫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요 눈금의 2배 크기로 출력을 할 겁니다. 눈금의 2배 크기. 그러니까 눈금의 2배 크기죠. 눈금의 2배 크기로 출력을 할 거고요. 출력을 할 거고, 레이트 비율에 맞춰서 제가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눈금이 여기 시작했으면 글자를 이렇게 출력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출력되면 글자가. 그죠? 눈금이 여기인데. 눈금이 여기면 글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쵸? 눈금이. 그래서 요거의 절반 크기를 이거의 절반 크기죠. 절반 크기만큼 위쪽으로 당겨 올린 겁니다. 제가. 절반 크기만큼 4분의 1 크기만큼 당겨 올린 겁니다. 당겨 올려서, 그죠? 당겨 올려서 지금 출력하도록 해놨어요. 그죠? 얘가 지름 표시니까 4분의 1 크기가 맞죠? 얘는 절반 크기가 와야 되는 거니까 조금 절반만큼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크기 자체는 이 전체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y 쪽이니까 전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x는 여기 마진 빼고 이 그래프 시작 위치 빼고 눈금 옆에 마진 준 거 뺀 나머지 크기만큼만 x가 쓰면 되니까 x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 그라데이션이 눈금 cx 위치거든요. 아까 눈금 cx가 요 폭입니다. 요 폭. 이 m 그라데이션 cx가 요 폭이고요. m 그라데이션 cy가 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크기가 고정된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 영역에서, 전체 그래프 프레임 영역에서 그래프 위치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주는 게 결국 이 영역을, 그러니까 마진이랑 이 마진과 그라데이션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케일을 더 자세하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m 그라데이션 cx 값을 더 크게 주시면 이 그래프가 스케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얘도 더 크게,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올리고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m 그라데이션 cy 값을 크게 주시면 요 값이 이렇게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꼴, 이거 글자 색상 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폰트를 콘솔러스 썼습니다. 13 크기로 썼고요. 이 세펜칼라는 요 눈금선 색깔입니다. 색깔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눈금을 20개 그려야 되겠죠. 눈금을 20개 그리기 위해서 반복문을 20번 도는데 선은 계속 20개 다 그려야 되니까 매번 선은 그리도록 했고, 요 4는요 여기가 6만큼 앞으로 와서 4만큼 했으니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6만큼 앞에 와서 4로 갔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2만큼 여백 주고 저는 이렇게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에서 여기 이제 2까지 그리니까 여기 공간 전체 6인데 요만큼 4만큼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실제 요 뒤에 여백이 1 또는 2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너무 그래프랑 딱 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살짝 띄우려고 2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눈금도 2 여백이 있고요. 위에 눈금도 2 여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딱 붙여서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리는 순서가 스케일이 먼저 그려지고 그래프가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길게 하더라도 그래프 이미지에 덮여가지고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거니까 뭐 적당하게 딱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금 그리는 너무 따따닥 붙이면 안 보여요. 불편해서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2로 나누면 0, 1, 0, 1 되잖아요. 그래서 짝수일 때만 출력되게 0, 2, 4, 6, 8 이 위치에서는 출력되게 하려고 요걸 이제 조건문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현재 값들을 계산을 해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맥스가 이제 제일 큰 값에서 위에서부터 출력해 나가니까 스텝이 한 칸의 값이잖아요. 그거 해서 이제 쭉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이제 실제 y 값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눈금 요것도 셀렉트니까 값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y는 지금 눈금의 y가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 r.y는 이 텍스트가 사각형 형태로 출력되잖아요. 그 y도 바꿔야 되니까 x는 안 바뀝니다. 포커 높이도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이제 순서는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기 때문에 다르구나. 조금 오차가 있구나. 이거 두 개 던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합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했는데 이거 두 개는 합쳐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스스로 좀 작업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래프를 쓸 때 사실 고객의 요구나 아니면 뭐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스케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사실 여기 안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스케일을 더 정의를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스케일을 바꿔서 쓰시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코드는 여기까지 이제 가이드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레벡스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더 집어넣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완성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무리 옵션을 많이 집어넣어서 구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시는 게 더 퀄리티 있고 자기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나머지는 따로 이제 부분 잘라서 제가 예제를 다시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더 기능을 강화해서 더 잘 쓰고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강화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피드백으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응해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습해 보시고 꼭 사용해 보십시오.